다음 교착 상태 해결 방법 중 은행원 알고리즘, 뱅커스 알고리즘이죠. 해당되는 기법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교착 상태가 뭐고 은행원 알고리즘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것을 기본적으로 듣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착 상태, 데드록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착 상태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여기에 프로세스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고요. 여기도 프로세스가 하나 있어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얘하고 얘가 지금 하나의 컴퓨터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프린트가 있다고 합시다. 프린트. 하나의 자원이 있고 여기는 파일이라고 하는 자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프린트는 얘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은 얘가 사용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유.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프로세서는 프린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쓰고 싶어요. 하나의 파일을 얘가 쓰고 있는 걸 쓰고 싶어요. 그러면 쓸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 이거 쓰게 해줘 요청을 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일은 공유 자원이면서 임계 구역이니까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대기 상호 배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 두 번째 거는 파일을 갖고 있지만 프린터가 필요해. 근데 이놈이 쓰고 있으니까 얘도 나 이거 쓰고 싶으니까 너 끝나면 나한테 줘 하고 대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이런 상태가 연결된 환형, 원 형태로 되어버렸죠. 그럼 이 프로세스는 이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겠죠. 이 프로세스는 프린트를 사용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프로세스 1은 이 프린트가 없으면 이 파일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절대 이 프린트를 놓지 않아요. 또 반대로 프로세스 2도 이 파일은 갖고 있지만 이 프린트가 없으면 이 파일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물고 있어. 그러니까 물고 물려버렸다고.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 프로세스 더 이상 진행할 수도 없고 이 프로세스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교착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프린트가 있는데 프로세스 3이라고 합시다. 이 프로세스가 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4가 얘를 사용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죠. 상호 배제 일어났어요. 근데 이 들어가서 이놈이 무한 루프를 돌거나 아니면 죽어버렸어. 그럼 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기다린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기다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죽은 걸 얘가 몰라. 좀 지저분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화장실을 보자고 또 화장실을 들어가서 어떤 놈이 일을 보고 있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대기 상태에 있단 말이죠. 이놈은 점유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이놈이 딱 죽어버렸다고. 근데 얘가 그 사실을 몰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기다리는 거잖아. 사랑하는 애인이 외국 가서 공부하러 가서 안 오는 거야. 근데 죽었어. 근데 그걸 몰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기다리는 이런 상태를 교착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이 교착 상태가 발생되게 되는 원인은 뭡니까? 바로 상호 배제죠. 상호 배제가 일어나기 때문이잖아. 왜? 대기하는 놈, 점유하는 놈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비선점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비선점이라는 건 뭐죠? 이놈이 죽었으면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 중단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이놈이 죽으면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고 중단시킬 수 있으면 교착 상태가 안 일어납니다. 비선점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점유와 대기. 점유와 대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교착 상태가 일어난다.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교착 상태가 발생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그래요. 필요 조건. 얘네들은 반드시 교착 상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놈이에요. 근데 이것만 된다고 해서 완벽하게 교착 상태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나 더. 바로 환영대기라고 하는 엄청난 요 놈. 요 상태가 가지고 있어야 충분한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래? 충분 조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착 상태 요 네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하는 거야?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만 갖고는 교착 상태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만 완벽하게 교착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착 상태라고 하는 건 왜 하는 겁니까? 왜? 상호와 배제, 즉 상호 배제하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왜? 한 놈이 들어가서 뒤지니까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중단시킬 수 있다면 상관없는데 중단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점유와 대기, 그 다음 환영대기. 그래서 요 세 가지는 필요 조건이고 이건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만은 가지고는 완벽하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요 세 개만 가지고는 필요 조건이다.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요 충분 조건을 포함을 시켜야만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교착 상태가 그럼 아예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교착 상태가 안 일어난다는 건 상호 배제를 안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점유화 대기를 안 한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시스템이 엉망이 되거나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착 상태는 필요악이에요. 반드시 필요하지만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책의 내용을 살펴보죠. 교착 상태의 정의를 보죠. 복수의 프로세스가 가능하지 못한 상태를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죠.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자원을 공유하여 사용했을 때 서로가 사용할 자원을 요구하지만 요구를 영원히 들어줄 수 없을 때 말하는 것이다. 자, 지금 설명했던 거 프린트 파일이 있었어요. 이걸 점유하고 있고 점유하고 요구인데 물고 물리면 절대 아니에요. 이건 환영대기 상태입니다. 마찬가지죠. 사용 중에 있을 때 놈이 사용할 수 없고 기다리는데 들어가서 죽어버렸다. 자,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세 가지. 요것은 뭐로? 필요 조건. 요거는 충분 조건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떤 내용이 있나 보죠. 첫 번째, 상호 배제는 뭐다? 상호 배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프로세스에 필요로 하는 공유 자원인 임계 구역을 서로 배타적으로 통제권을 갖기 때문에 상호 배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한 놈이 쓰면 한 놈이 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기 상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대기 상태가 일어났을 때 교착 상태가 되니까 즉 임계구역의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접근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요 조건이다. 비선점. 프로세스가 소요가 있는 자원은 다른 프로세스 선점될 수 없다. 뺏을 수 없다는 얘기야. 뺏을 수. 그래서 자원의 사용이 중단되었을 때 중단된 프로세스를 선점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선점이 되면 교착 상태를 발생시키고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 발생시키지 않고. 근데 비선점이기 때문에 교착 상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요 조건이다. 점유와 대기. 각 프로세스는 순환적으로 다음 프로세스에 요청하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환영 상태 교착 상태처럼 서로 물고 물리는 상황. 요거 잘못됐죠? 요거 바뀌었습니다. 프로세스는 요거예요. 프로세스는 할당된 자원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자원을 기다린다. 점유된 프로세스, 그 다음에 대기하는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한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죠? 이게 점유와 대기입니다. 출제가 됐던 내용이고 환영 대기는 이거죠. 요게 환영 대기. 각 프로세스는 순환적으로 다음 프로세스에 요구하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 환영 상태는 어떤 상태? 요 상태. 요 상태 때문에 바로 뭐가 일어난다. 요 상태 때문에 우리는 교착 상태 충분 조건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설명을 했을 때 뭔지를 찾아야 되겠고 네 개가 아닌 건 뭐냐 물어보면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필요 조건은 뭐고 충분 조건은 뭐냐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착 상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교착 상태는 분명히 나쁜 겁니다. 중단되는 상태니까. 근데 이 교착 상태를 아예 없게 해버린다라는 거는 프린트를 점유와 대기 상태를 없앤다는 얘기니까 동시에 접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A4 용지에 두 놈이 출력을 했을 때 섞여서 막 나와버리는 거죠. 시스템 엉망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교착 상태가 있다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예방하는 게 있어요.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착 상태를 예방한다. 교착 상태를 예방한다는 건 도저히 이 교착 상태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좋잖아. 그러나
점유와 대기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개의 프로세스 점유하게 되면 시스템이 엉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예방 갖고는 좀 그렇다. 교착 상태를 회피해 가자. 교착 상태는 인정을 하되 회피하자. 회피. 이 회피 방안 중에 바로 은행원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알고리즘. 은행원 알고리즘. 은행원 알고리즘은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받아보는 그 직원 일과 거의 흡사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교착 상태 발견. 컴퓨터가 중단된 게 왜 중단됐느냐? 알아내야죠. 찾아야죠. 그러면 교착 상태를 그럼 회복하는 상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거는 희생양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착 상태는 나쁜 거다. 나쁜 거다.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컴퓨터 시스템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점유와 대기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건데 점유와 대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시스템 엉망되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좋은 게 아니다. 회피가 가장 인정을 하면서 피해가자. 그 알고리즘이 은행원 알고리즘 기억하셔야 되겠고 찾자. 왜 일어났는지. 왜 교착 상태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회복. 그러면 누군가를 죽여야 되잖아. 프로세스가 물고 물린 상태면 누군가를 제거해줘야 교착 상태는 풀리는 거 아닙니까? 물고 물려. 아까 환영대기 같은 상태가 되면 누구 하나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자, 요 네 가지가 바로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방안인데 자, 이 예방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예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상호배제, 상호배제를 부정해버립니다. 상호배제를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럼 시스템 엉망되죠? 그 다음 비선점을 부정한다는 얘기죠. 비선점을 부정한다는 거는 뭘 한다는 거야? 선점으로 만들어낸다. 이게 그래도 가장 교착 상태를 없애기 위한 좋은 방법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점유와 대기를 부정한다. 점유와 대기를 부정한다. 내가 프로세스를 수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자원이 5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이 2개 쓰고 있어. 내가 갖고 있는 거 3개. 아예 실행도 안 하는 거지. 반드시 점유한 다음에 실행하겠다는 거죠. 점유와 대기라는 건 병으로 얘기하면 내가 오늘 병원에서 5개의 시설을 써야 되는데 그 5개의 시설이 싹 비어있지 않으면 난 실행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나요? 병원이라는 것은 5개 시설을 한 사람이 쓰면 나머지 4사람은 쓰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야지 병원이 잘 운영이 되는 거지. 무슨 돈이 많다고 나는 이 4개 병실 5개 내가 시설을 다 쓰지 않으면 난 시작도 안 할 거야. 그런 건 똑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점유와 대기를 부정함으로써 교착 상태는 발생하지 않지만 시스템의 성능이나 효율은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환영대기를 부정한다. 환영대기를 부정한다는 건 선형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물고 물리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동그라미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뷔페 같은 식당에 가게 되면 이쪽 저쪽 막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그렇죠? 서로 들고서 내가 안 놔버리면 교착 상태가 되는 거라고. 집게를. 뭐 손으로 집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줄 서서 옛날에 뭐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면 뷔페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그냥 아무 데 가서 먹어도 되는데 꼭 줄 서서 먹어요. 먹고 나가고 먹고 나가고 먹고 나가고. 이런 먹고 지나가는 거죠. 다음 음식 다음씩 줄 서서. 이게 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자원들은.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야. 이게 프로세스야. 이게 프로세스. 그럼 얘를 쓰고 또 얘는 얘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A라는 프로세스와 B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C라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A는 1번 자원 쓰고 5번 자원 써. 물론 A도 5번 쓸 이유가 있어. C도 1번을 쓸 이유가 있다고. 그럼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써도 되잖아. 이렇게 써야 효율적인데 선형화시킨다는 이렇게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바로 환영되기 위한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를 물고 얘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1번 쓰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쓰고 이거 쓰고 이렇게 쓸 때 이쪽에서 쓰지 말고 이놈이 쓰고 지나간 자리를 따라서 지나가라 이거예요. 이게 선형되기라고 하는 선형화시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다 무슨 얘기죠? 이걸 쭉 설명해 놓고 요걸 찾아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상호배제 부정한다. 서로 배타적 통제권은 안 갖고 독점. 상호배제 안 하겠다. 선형화시키겠다.
선점하겠다. 이거는 교착 상태를 어떻게 하기 위한 해결 방안이다. 예방하기 위한 거다. 예방. 그 다음에 은행원 알고리즘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회피다.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인접행렬은 뭐냐? 발견이다. 회복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착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한 예를 들면 여기 파일이란 말이 있고, 그죠? 여기 뭐 프린트가 있다. 이 프로세스다. 이거 A라는 프로세스고 B라는 프로세스다. 얘가 파일을 갖고 있어. 얘는 프린트를 갖고 있다고. 그럼 점유죠, 점유. 점유한 거지. 그런데 이 애가 갑자기 파일을 출력할 프린트가 필요해. 얘가 쓰고 있잖아. 프린트를 공유 자원, 임계구역이라고 하죠. 얘가 필요하니까 요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대기를 하고 있어. 얘도 B라는 프로세스도 파일이 필요하게 생겼어. 그래서 요구를 했어. 대기하고 있다고. 이 A라는 거는 파일이 있은 상태에서 프린트가 필요한 거지 파일이 없으면 프린트가 필요 없어. 얘도 마찬가지야. 프린트는 있는데 파일이 있지 않으면 프린트 필요 없어. 서로 물고 물는 상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 이게 교착 상태죠. 교착 상태. 이 교착 상태는 기본적으로 뭐라 했어요? 필요악이라 했죠. 필요악. 내가 자원이 100개가 있는데 이거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다 써야지.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이 돼. 자원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내가 프로세스를 수행하는데 자원이 10개가 필요해. 당장은 하나밖에 안 쓰잖아. 10개를 다 확보하고 프로그램하면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겠지.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걸 인정을 하되 좀 피해가자. 그러면 교착 상태가 발생되는 조건 4가지가 뭐죠? 4가지가 비선점, 그 다음에 상호배제, 다음에 점유와 대기, 환영대기. 이게 바로 환영대기죠. 이게 바로 4개의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4가지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을 하자. 그럼 첫 번째 뭐야? 예방책이 있고, 회피책이 있고, 발견이 있고, 회복이라는 게 있죠. 이걸 해결하자. 1번, 요게 1번이야, 1번. 발견, 디텍션. 2번이 회피죠. 3번이 요거 회복. 프리벤션 4번, 이게 4번이야. 아예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 점유하고 하겠다. 점유하고. 그래서 이 해결 방법 예방은 뭐야? 교착 상태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이 4개를 다 부정하는 거죠. 회피는 뭐야? 야, 예방을 하면 교착 상태가 안 일어나게 하는 건 좋은데 성능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지니까 인정을 하고 피해가자. 은행원, 대출 업무를 보는 은행원처럼 피해가자.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러나 자원을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으니까 되게 좋잖아. 그 알고리즘이 바로 뭐야? 회피 알고리즘이야. 은행원 알고리즘, 회피 알고리즘. 그러니까 두 번째가 답이죠. 발견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고 원인이 바로 교착 상태고 어디가 문제가 되어 있는지 찾아내는 거. 인접행렬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게 바로 디텍션. 그러면 교착 상태가 발생이 됐어. 회복을 해야지. 이런 상태를. A가 중요하냐? B가 중요하냐? A가 자원을 많이 갖고 있냐? B가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느냐? 최소한의 어떤 걸 죽이긴 죽여야 돼. 뺏거나. 희생양을 정해야 돼. 둘 중에 하나 죽여야 되냐. 뺏거나. 희생양을 정해서 회복시키는 게 바로 회복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 2번째. 은행원 알고리즘은 기본 이꼬로 회피 방안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